세계사 시간에 국공합작이라는 거를 배우죠. 그렇죠. 이 주관식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 터지게 싸우기만 했던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말 그대로 손을 잡은 사건이죠. 원수가 협력할 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당장은 꼴 보기 싫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는 거죠. 그렇죠. 적의 적,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죠. 중국의 국공합작 두 번 있었습니다. 1차는 북방의 군벌, 그리고 군벌을 스폰서하는 제국주의 열강, 요놈들을 같이 때려잡자였고요. 2차는 일본 제국주의, 이 외놈들을 같이 물리쳐서 일단 외놈들을 중국 땅에서 쫓아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외놈들이 원자폭탄 맞고 그냥 망해버렸네? 국공합작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죠.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는 상황. 일반인들도 자주 겪죠. 장사하는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IT 업계, 연예계, 세계를 동시에 달구고 있는 이수만의 난도 좋은 예가 될 거예요. SM엔터를 놓고 원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하이브가 흑기사가 됐죠. 근데 원래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2대 주주였던 카카오, 닭 줬던 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각각 1위인 네이버와 삼성 두 회사가 동맹을 구축합니다. 어이구, 어떻게 동맹을 하는 건가요? 간편 결제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1위고요.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1위인 회사들이 손을 잡았다는 건데 일단 윈윈이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네이버 어제 성남 네이버 사옥에서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페이가 1위인 온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 총 55만 개에 달하는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삼성페이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호. 반대로 QR코드로 오프라인 결제를 했던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삼성페이를 함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전국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의 이번 협업,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될 것으로 관측되는 애플페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삼성페이처럼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단말기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업, 삼성 입장에서 삼성페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충성도 그리고 경쟁력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MZ세대들이 갤럭시를 쓰는 친구가 많을까요? 아이폰을 쓰는 친구가 많을까요? 아이고,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젊은 친구일수록 아이폰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때 점유율, 삼성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자, 이러한 전략이죠. 특히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삼성페이는 온라인 결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아왔기 때문에 이번 동맹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의 지난해 3분기 오프라인 결제액 8천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었는데 전체 결제액 12조 4천억과 비교하면 6.45%에 불과합니다. 삼성페이 사용자 중 온라인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비중 27.7%, 역시나 오프라인 결제 비중 72%에 비해 미미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협업이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간편 결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카드사들, 여기도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카드사도 그렇고요. 땡땡페이 이런 페이 서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 기업들도 요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현대페이를 출시하고 우리도 진출할게 지금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롯데카드도 로카페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에 중국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이버페이도 일본에서 서비스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상공인들 여기에는 단말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페이로 결제할 때 미리 물어보세요. 무슨 페이냐고. 결제할 때마다 내가 쓰는 페이 미리 얘기하고 결제해야 되고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내 회사에서 받는 내 페이는 적은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NFC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말기를 들여놔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모르죠. 현대카드에서 잘 지원을 해줄지. 자, 삼성전자가 이처럼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뜻밖의 결정을 했습니다. LG전자의 텃밭, 물론 TV 시장 이야기인데요. OLED TV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호. 2013년 첫 OLED TV 출시 후에 10년 만에 컴백입니다.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그간 삼성이 낮은 패널 수율 그리고 수익성을 이유로 OLED 안 만들겨!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퀀텀 닷 이런 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의 주력 프리미엄 TV는 8K를 비롯한 네오 QLED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업계 관심사 다시 OLED TV로 쏠리고 있단 말이죠. OLED는요, 기존 LCD와 달리 화면에 빛을 내주는 광원인 백라이트 없이 TV 패널에 입혀진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한 회사가 바로 LG입니다. 그래서 LG는 LG OLED TV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OLED 이거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고유의 브랜드다 라고 천명을 한 거죠. 지난해 상반기 기준 62%의 점유율, 글로벌 OLED TV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자사 제품에 적용한 QD OLED 패널,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인 퀀텀 닷을 적용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물 퀀텀 닷, 유기물 기반인 OLED보다 색 재현율이 우수하고 수명도 더 길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삼성은 LCD 패널에 퀀텀 닷 기술을 접목한 QLED TV 판매에 그간 주력해 왔지만 OLED TV 시장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네? QLED가 덜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야 OLED TV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계에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Q보다 O가 더 세다. 아하,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요, 올해도 TV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왜냐? 돈을 쓰고 싶지만 돈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구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OLED TV 출하량
전년 대비 9% 정도 성장할 것 같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의 OLED 시장 복귀를 두고 LG와의 안방 경쟁보다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방어하면서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LG 관계자도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의 OLED 시장에 대한 본격적 진출, OLED TV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삼성이 퀀텀닷 이제 자랑 그만하고 우리의 기술인 OLED로 다시 돌아온 것 봐라. 우리 기술이 더 앞서가는 것이다. 실용적인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울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잘 팔리던 TV가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이게 뭐 TV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까지 다 합쳐서 지금 재고가 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다 팔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 같으면 세탁기 전쟁할 때 LG, 삼성 얼마나 싸웠습니까? 하지만 LG 입장에서도 OLED가 자기네 기술이긴 하지만 중국한테 뺏기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진출 그냥 받아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국공합작, 긍정적 의미가 충만한 용어 아닙니까? 합작이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충만한 용어와는 달리 비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국민당과 공산당은 피 터지게 싸웠고 결국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났거든요. 중국과 대만이 지금도 수시로 으르렁거리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덩치나 자금 규모에서 절대적 약세였던 공산당이 예상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중국 본토를 차지했죠. 약자가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공합작을 깨고 먼저 공격한 측도 훨씬 힘이 셌던 국민당 측이었잖아요. 근데 네. 먼저 공격했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패퇴를 해서 대만으로 쫓겨났다. 아,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합작을 하고 합작이 깨지고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 초기 그리고 싸움 후기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역사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싸울 때 병력이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결국 이겼고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명량에서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휴, 연합, 합병, 인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하고 난 다음의 상황, 하기 전의 상황과는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네이버와 연합을 하지만 연합 이후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삼성이 LG가 자랑하는 시장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지 벌써 주식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듯해요.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오늘 네이버 주가 1.37%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96% 빠지고 있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